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공학 실무 제4주차 1교시입니다. 여러분 3주차도 모자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더욱더 힘겨운 공부를 연장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빨리 대면 수업을 함으로 해서 서로 모르는 점을 서로 같이 묻고 얼굴을 보면서 좀 수업을 했습니다. 저번에 저도 많이 듭니다. 이 목차에서 어디까지 했냐? 3주차 2교시 집안조사하고 시작해서 시추 종류, 시추 조사 항목 및 결과, 시추 빈도, 간격, 그 다음 깊이, 주상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주차 1교시인데 오늘 시추 종류, 저번에 시추 종류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시추 종류 및 특성을 계속 연속해서 수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시를 채취할 때 샘플러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연속으로 공부를 해요. 샘플러 종류 바로 앞전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시추 종류 및 특성에서 처음에 시굴 조사했었죠. 그죠? 시술 테스트 비트. 이거는 백호 가지고도 굴착을 해서 이렇게 각 청에 있는 토청의 종류에 대해서 기입을 해서 나중에 토질 주상도 작성할 때 그걸 사용을 합니다. 시골 조사 이렇게 다 컨텍스트 1, 컨텍스트 2, 컨텍스트 3 해가지고 쭉 오른쪽에 보세요. 그래서 각 지청마다 파인 그레이, 세립, 점토, 그 다음에 점토 뭘로 믹스됐냐, 모래로 믹스도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자갈청,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건 한 1.5 최대 1.5m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핸드오그 조사했죠. 오그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지. 나사 모양 오그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돌린다고 했죠. 손잡이에서 힘으로 돌려서 집안을 조사하는 건데, 이것도 깊이 약 1.5m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림 있죠. 그죠? 핸드오그 그림. 그 다음에 핸드오그 보링 하는 요 그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해서 하는 것과 동력식 회전식 오그, 동력식 회전식 오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오그, 기계를 따라서 여기서 여기 오그 저기죠. 여기 오그, 여기 오그 있죠.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계속 연속해서 시추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충격식 오그, 충격, 그야말로 충격이죠. 그죠? 여러분, 충격 배웠죠. 그죠? F, T, M, 1학년 때 배웠죠. V, 다시, 마이너스, M, V0. 속도 변화가 생긴댔죠. 그죠? 초기 속도. 충격이요. 충격량을 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추용 끌, 즉, 치즐이라고 합니다. 치즐을 케이블에 의해서, 선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케이블에 의해서 상하 방향으로 작동시켜 그 충격으로 집안을 굴진하는 방식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너스된 흙이, 그러면 충격에서 파쇄하면서 굴진하면 뭐예요? 그 밑에 지하수도 있을 거고, 그 시료하고 섞이겠지. 그죠? 섞여서 된 것을 뭐라 하냐면 슬러리라고 합니다. 슬러리. 이걸 슬러리라고 합니다. 섞여서 된 슬러리는 셀이나 샌드 펌프로 주기적으로 셀이나 샌드 펌프로 주기적으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샌드 펌프로. 만약에
시출 해서 시출을 할 때 공백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면 쇠 있죠, 쇠 파이프 있죠, 쇠 파이프 케이싱을 사용합니다. 케이싱을 해서 공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케이싱입니다. 케이싱. 시추공 직경하느냐 150에서 300mm, 15cm, 30cm, 굴착 깊이는 50에서 60m까지 가능합니다. 아주 견고한 안반층이나 자갈층, 견고한 안반층이나 자갈층을 관통이 가능하다. 관통이 가능하고 이것도 기계식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을 주는 거죠, 그죠? 충격량을 힘으로 충격량을 줘서 굴진하는 건데, 그리고 견고한 안반층이나 자갈층을 관통이 가능한데 연약한 점토나 점선토 및 느슨한 사질토에서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퍼커션 드릴은 어디 있어요? 퍼커션 보링은 아주 견고한 안반층이나 자갈층을 관통할 때 쓴다. 코어라는 것은 시료를 뜬 것이, 그 밑에 집안 시료를 뜬 것이 시료 채취죠, 그죠? 암 같으면 암층 있죠, 코어를 모두 분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토질 조사 목적에는 맞지 않다. 여러분, 토질 조사 목적으로 이거 퍼커션들을 쓰면 안 되죠, 그죠? 맞지 않다. 왜? 모든 걸 분쇄시켜 버려요. 분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주로 쓰냐? 광산 시추 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말뚝 시공을 위한 비배토 구멍 파기. 비배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멍을, 베토는 흙을 밖으로 패내는 거고 비배토는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그 구멍을 말뚝 시공. 말뚝은 구멍을 파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다시 그 말뚝 단단한 강성체인 말뚝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때 구멍을 팔 때, 사실 말뚝을 삽입하기 전에 구멍을 팔 때 사용하다. 이건 현장에서 이 충격식 퍼커션 보링은 자주 사용합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요 그림에서 여기서도 보면 이 슬리브가 있고, 여기서 슬리브, 요거 이제 요게 케이싱이 있죠. 요게 케이싱이 있고, 공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케이싱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더처럼 이렇게 계속 깊어지면 계속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드릴 라더죠, 라더. 드릴 라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거하고 요 드릴 비트하고 드릴 라더하고 연결하는 소 이게 서워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면 계속 밑으로 들어가죠. 요 밑에 비트가 들어있어가지고 계속 충격을 주면서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동력을 주는 거죠, 그죠? 예, 충격식 퍼커션 보링입니다. 그 그림을 나타내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일종의 트럭, 요건 트럭이죠, 그죠? 트럭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렇게 간단하게 조립한 이런 장비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요 자체가 케이싱이죠, 그죠? 케이싱. 여기 케이싱이에요. 케이싱에 여기 지금 드릴 라더를 지금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삽입하는 과정이에요. 요거 지금 멀리서 본 지금
시료를 밖으로 배출한 요 시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깊이 깊이에서 그 밖으로 배토가 되면 그 배토가 된 걸 이렇게 시료를 모아 놓습니다. 깊이별로 몰아서 이걸 나중에 토질 줘서 또 묘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 보링이 있어. 수세식 보링. 수세식은 그야말로 와시 보링이래요. 와시 보링. 비트의 상하 운동과 비트 내부를 통해 뿜어진 압력수가 있어요. 압력을 사용해서 와시이기 때문에 와시는 씻는 거죠. 손 씻는 거죠. 그죠? 와시. 압력수 작용에 의하여 집안이 느슨해지고 부서지게 하는 거거든요. 압력수를 계속 넣으면 물을 넣을 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든 느슨해지거나 부서지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굴착된 흑입자는 수압에 의하여 지표면으로 운반된다. 굴착된 흑입자는 지표면 수압에 수압이 있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밖으로. 일단 시추공은 케이싱이나 이수를 사용할 공백 붕괴. 아까 굴착된 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케이싱을 사용하거나 이수를 이수는 뭐냐면 진흙탕이에요. 진흙물 아시죠? 그죠? 뭐냐면은, 머드란데, 머드, 점토 있죠? 점토와 물을 섞은 그 점토물을 머드랍니다. 머드. 요걸 사용해서, 여기 사용되면, 공백에, 만약에 요래 공백이 있다. 그럼 여기, 요 간격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간격이 이제. 그럼 이쪽으로 다 스며듭니다. 이렇게 스며들고, 이래 스며들고, 이쪽으로 스며들고, 이쪽으로 스며들어서 뭐냐면 이 공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공백이 살아있는 상태. 공의 벽이라는 소리, 공벽. 홀이라죠. 특징은 뭐냐면, 봉반법은 장치가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연약한 점토 및 세립의 사질토에 적당하다. 아까 퍼커션 보링하고 다르죠, 그죠? 이런 걸 사용했대. 이런 집안 조사를 할 경우에는 뭐를 쓰죠? 와시 보링을 쓴다. 와시 보링을 한다. 그 다음에 시추공 바닥면 아래 집안에 비교적 계란이 적다. 왜냐면 수압을 가하기 때문에 계란은 시추공 바닥 아래는 작아요. 충격식이나 아까 어떻게 돼?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집안 밑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계란이 됩니다. 이건 계란이 작다. 와시 보링은. 그 다음에 적용은 어디냐? 시료체 친화. 시추공 바닥에서의 원위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집안을 굴착하는 수단으로 연구된다. 원위치 시험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실내 시험을 하죠. 그죠? 실내 시험 어떤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실내 시험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현장 시험을 하는데 현장 시험을 하기 위해서 깊이 어느 정도 깊이 지표면에서 깊이 있는 몇냐죠? 10m 쳐주면 내가 실험을 하고 싶다. 이쪽에 탄성계수, 공학적 성질인 탄성계수, 포화선비 여러 가지를 알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시추를 하죠. 그죠? 이렇게 시추를 해요. 시추를 해서 이 부분에 직접 시험을 하겠다. 내가 시험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때 무슨 보링을 사용하죠? 와시 보링을 사용한다. 시료 채취를 하죠. 채취나 시추공 바닥에서 원위치 시험할 때, 그죠? 원위치 시험할 때 사용을 한다. 수세식 보링, 와시 보링.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세식 보링 그림 한번 볼까요?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워러제트가 있어요. 워러제트. 여기 홀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그죠? 홀로 구멍이죠. 그죠? 홀로 구멍이 드릴라드 이 안쪽으로 뭐예요?
물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석션 펌프가 트릴라드에서 이렇게 물을 보내. 이거는 이제 공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공백이고, 그죠? 보홀월은 공백이죠, 그죠? 예. 홀을 드릴라드 이 아래로 수압을 가해서 물과 동시에 그러니까 물을 압력을 가해서 워러젝트 됐죠, 그죠? 그래서 집안을 연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연약화시키면서 굴질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뭐예요? 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집안이 흙의 부서진 흙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요 석션 펌프는 물을 석션하는 거죠. 세팅 탱크죠, 그죠? 요 물을 펌핑해서 이쪽으로 수압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거꾸로 오면 이쪽으로 다시 세팅 탱크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그죠? 요거는 지금 지지대죠. 삼각 지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요걸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요 그림이 이게 라드죠, 그죠? 여기 아까 트릴라드 요거죠, 요거는 드릴라드, 홀로 드릴라드.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물을 보내죠, 그죠? 압력수를 보내서 집안을 연약해서 굴질을 하는 공법을 와시보링이라고 합니다. 와시보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약한 집안 또는 세립질 모래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집안에 아주 많이 씁니다. 와시보링 굉장히 많습니다. 수색 시추보링, 코어 메탈 비트가 있어요. 코어도 뜹니다. 아까 시료 채취한다고 그랬죠, 그죠? 코어 배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시추를 하게 돼요. 드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케이싱 공백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스위블 헤드 해가지고 이쪽으로 압력수를 보내죠, 그죠? 압력수를 보내죠. 다 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여기 트릴라드 대리기 있죠. 자, 오른쪽에 그리면서 로프 엔진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쪽으로 밑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내죠, 그죠? 밑으로. 와시보링을 붙여요.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오르젯 at high velocity.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물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드라이빙 슈에 굴진하기 위해서 드라이빙 슈가 연약해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드라이빙이 되겠죠, 그죠? 슈가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초핑 비트는 탁탁 쪼는 거예요. 초핑 비트 밑으로. 그 다음에 이 연기라는 석이 드릴라드. 그다음 케이싱은 공백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아까 삭션 호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물을 펌핑해서 이쪽으로 압력을 보내죠, 그죠? 이 압력을 보내서 이쪽으로 드릴라드 쪽으로 압력수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와시보링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식 회전식을 아주 많이 씁니다. 회전식 중에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양한 집안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릴라드 끝에 비트를 부착하여 동력으로 회전시켜서 구멍을 파고 드릴라드 속으로 물이나 진흙물을 보내서 비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내뿜어서 비트의 마찰열을 방지하고,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찰을 방지하고 흙과 암 부스러기를 구멍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이 로타리 보링은 구멍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도 있고, 내보내는데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코어를 그걸 지금 흙과 암 부스러기를 구멍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다양한 집안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떠오르는 흙과 암 부스러기를 통하여 토층을 구분할 수 있으며 드릴라드에 전달되는 반응으로 토층의 굵기와 지층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엔지니어는 이게 계속 나오는 그 깊이 몇 미터 들어갔다, 그때 어떤 흙이 나왔다는 것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가지고 직접
토질 주상도에 나중에 묘사하기 전에 그걸 다 적어서 그걸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공력 진흙물이 이것도 천공력 진흙물이 공백을 유지한다. 이 공백을 안 될 때는 뭐에 케이싱을 박아야죠. 그죠? 방법 없죠. 그 다음에 이때도 해서식 시추인데 이걸 수세식 시추인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해서식 시추에서 자연수를 순환하면 아까 자연수 뭐예요? 오르제트이죠. 오르제트. 그러면 수세식 시추라고 합니다. 회선식 시추인데 회전식 시추 자체 내에서 자연수를 순환하는 게요. 그 장비에서 자연수를 순환하면 그러면 이걸 수세식 시추라고 명명을 합니다. 오버시추, 회전식 시추에서 순환수를 중단하고 그치 물을 안 넣고 그냥 파고서 들어가는 것을 오버시추라고 합니다. 장점은 토사에서 안방까지 적용, 토질의 범위가 넓고 굴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다 회전식 시추를 로터리 보링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 정 깊이에 걸쳐서 공경이 균등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공경이 균등하고 공백이 매끄러우며 공저 집안의 계란이 적으므로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집안의 계란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신선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시료 채취 및 공내 원위치 시험을 부르는 공내 원위치 시험을 하려면 지름이 거의 비슷해야 되죠. 그래서 공경이 균등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위치 시험에 적합하고 공내 원위치 시험에 적합하고 시료 채취도 가능하다. 시료 채취는 적합하다. 그 다양성이 있다. 아주 이게 최후에 개발된 로터리 시추공법인데 매우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석 채취가 가능하므로 안반 조사에 이용되기도 하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 댐 그때 후아이오 댐을 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태국에 라오스가 태국에 지금 팔아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아이 댐의 주인은 지금 태국입니다. 태국. 그때 라오스에 제가 가서 댐을 건설하기 전에 댐 지역의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놓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싱크홀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싱크홀이라는 곳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테스트 피트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로타리 보링을 사용해서 암석 채취를 해서 밑에 댐 밑에 어떤 공법을 그라우팅이라는데 뭐냐면 집안을 개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량을 하면 그 안에 뭐냐면 구멍을 뚫으면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막 보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보충 안 합니다. 그것도 어떤 암석이고 이쪽에 간극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수압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횡방력 어느 정도까지 거리가면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공법을 제시합니다. 그때 로터리 보링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 업체하고 같이 제가 했는데 그때 지질 쪽에는 누구 봤냐면은 커티스라고 영국인 지질학자가 와서 저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질 쪽에서는 저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AIT에서 교수로서 근무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일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단점은 큰 호박돌을 다량 함유한 지층, 균일이 심하고 공동이 있는 안반, 빠른 유속의 침투가 있는 지층에서는 굴진에 불적합해요. 호박돌이 좀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균일이 심한 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잼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잼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빠른 유속의 침투수가 있는 지층에서 침투수가 물이 이거는 물이 빠르다면 뭐냐면 굴진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학이라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침투수가 매우 빠를 경우에는. 왜냐하면 물을 굴진을 할 때도 물이 들어있거든요. 물이 아까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넣는데 그죠?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게 바로바로 빠져버립니다. 빠지기 때문에 온도도 식히지 장비 온도도 비트 그 부분에 대해서 식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흙물이 공백 주변 지반에 침투하여 막을 형성하므로 진흙물이 공백 주변에 침투하여 막을 형성하므로 지하수 관측이나 현장 투수 시험에 부적합 당연하죠. 원래 투수승이 이게 우리 배우겠지만 루전 테스트라고 합니다. 안반에서는 그 부분에 물이 공백 안전하기 위해서 이 진흙물이 안에 이제 굴진을 할 경우 진흙물이 나오는데 그게 공백을 메웁니다. 공백. 그러니까 간극 안으로 들어가서 메워지죠. 그죠? 그러면 그 시추 위치에 대한 투수 개수를 알 수가 없죠. 투수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비트 종류는 아까 제일 밑에 말씀드린 비트 종류는 칼날 비트가 있어요. 블레이드 비트라고. 이 연학 토사에 사용된다. 왜냐면 비트도 집안에 따라서 체인지해줍니다. 체인지해줘. 연학 토사에는 블레이드 비트를 사용해요. 금속 비트는 메탈 비트는 연암일 경우는 메탈 비트를 사용해요. 경암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해요. 금속 비트를 메탈 비트를 사용하면 경암을 뚫을 수가 없어요. 뚫는다기보다 가는 거죠. 갈아서 나가는데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채취용 비트. 채취용 비트는 왜냐면 코어를 채취할 때 그 채취용 비트가 있습니다. 그 채취용 비트 안에 코어가 들어가서 그 암이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제 라드를 위로 끌어올리면 코어가 들어있는 암 코어가 그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코어 비트 안에. 그래서 암석 치료 채취용이다. 그 다음에 비채취용 비트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트 크기 한번 보세요. 비트 크기. 비트 크기는 BX, NX가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매우 많이 씁니다. 10m 이내일 때는 얕은 굴진할 때는 BX를 BX, NX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름이 차이가 나요. BX는 작죠. 59.9mm짜리고 NX는 75.7mm예요. 그래서 BX는 NX 비해서 사이즈가 작죠. 그죠? 코어 자체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얕은 굴진에는 가는데 깊으면 이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직긴이 커야지 밑에까지 계속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NX는 깊은 굴착이나 안반척까지 굴전할 때 NX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NX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BX를 크길 때는 어느 경우냐면 그렇게 깊지 않아. 아까 10m 이야기했죠, 그죠? 만약 교량기초라면 교량기초에 이 금방 암이 나타납니다. 충격층 밑에. 그런 경우에는 주로 BX 비트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은 NX를 사용해야지 확신이 가기 때문에 주로 NX를 사용한다. 뭐 차이가 있어서 BX, NX가 비싸죠, 그죠? 당연히. 여기 비트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비트. 여기 다이아몬드 비트고,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메탈 비트. 메탈 비트고, 그 록첸에서 나온 거, 록첸 이거.
다양한 거 있죠. 그죠? 다양한 비트 사이즈가 다양하다. 요런 구부러진 것도 있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구부러지는 거 있죠. 비트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어떤 거, 요 밑에 바닥에 다이아몬드를 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비트가, 다이아몬드 어떤지. 그 다음에, 그 회전식 시축 로타리 보링의 이용 예를 한번 볼게요. 로타리 보링 시축이 사용 한번 볼게요. 시축 구경은 NX 구경으로 하며 공벽 붕괴 방지 위에 풍암 하부까지 뭘 설치해요? 케이싱을 박아야지. 그 케이싱을 삽입하고 일정 간격으로 뭘 하냐면 표준 관입 시험도 할 수 있다. 이거 시료 채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표준 관입 시험은 원위치 시험에 해당됩니다. 원위치 시험, 원위치 편입견 DSB입니다. 표준 관입 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토사성 시료 채취는 샘플러가, 시료 채취하는 샘플러가 여러가지, 스플릿, 스푼, 샘플러, 이건 표준 관입 시험에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피스톤 샘플러, 암발의 시료 채취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비트가 부착된 D3 코어 배럴을 사용한다. 암발에서는. 토사용 시료에는 스플릿, 스푼 샘플러 또는 피스톤 샘플러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초공학 책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을 기초공학 여러분 보시면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이 보면 각 샘플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샘플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암석시력 채취까지 32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원위치 시험, 그 다음 35페이지에 표준 관입 시험이 되어 있죠. 표준 관입 시험. 36페이지 한번 그 그림에 보면 샘플러가 있고, 맨 밑에 위에 시추공이 있죠. 그 시추공, 그 위에 라드가 있죠. 로드라 해놨죠. 로드 케이싱은 단단한 지방, 바로 상부까지 이렇게 케이싱을 공백이 무너지지 않게 박는댔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라드 위에 타겟관이 있고, 햄머가 있습니다. 63.5kg입니다. 햄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레에서 이 뭐냐면 라드야 그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여기서 타격판을 햄머를 이 타격판에 두드립니다. 그 높이가 76cm예요. 76cm일 때 그럼 샘플러가 밑으로 집안으로 관입이 되겠죠. 그죠? 관입이 되는 이걸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36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서 3Kg까지 샘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전리의 분포 상태, 그 다음에 TCR, RQD, 다뷴 등의 안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하여 토질 주성도에 기재한다. 이게 뭐냐면 전리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그죠? 조인트라고 배웠지, 그죠? 화강암에 주로 이제 화성암에 발생한대지, 그죠? 이게 전부 조인트예요. 이게 전리예요. 전리의 분포 상태. 파세대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단층에. 그 다음에 단층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변성하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TCR은 뭐냐면 토탈 코어 리커버리래요. 토탈 시료를 채취하는데 전체 길이가 있어요. 전체 길이. 그걸 토탈 코어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전체 리커버리 하면 회복된 거리가 있죠. 회수된 거 리커버리. RECOVERY
이건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무슨 용어가 있다는 걸 아주 알아야 되죠. 토탈 코어는 코어를 뗐을 때 정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RQD는 뭐냐면 락 퀄리티 데지그네이션이라는 락 암에 진짜 전리가 없는 부분 락 퀄리티 Q U A L 퀄리티죠, 그죠? LITY 데지그네이션 암질의 지칭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지표 데지그 NATION 데지그네이션 어렵다, 그죠? 그게 락 퀄리티. 그러면 토탈 코어 리커버리지 그 정 길이에서 전리가 없는 부분, 전리가 없이 깨지지 않는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락 퀄리티 데지그네이션입니다. 등의 안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토질 주상도에 기재한다. 그 다음에 채취된 토질 및 암석 시료는 시료상자에 있죠. 공번, 신도, 시청명을 기록하여 정리 보관한다. 당연하죠, 그죠? 나중에 정리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결과 활용은 어디에 있냐? 결과 활용은 지층 분포 상태 파악, 지지층 확인에 이제 시추공을 이용한 각종 현장 시험 실시, 채취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내 시험, 채취를 한다면 채취해서 실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 지층 단면도 작성의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그 다음 지층 분포 상태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식 시술, 로터니 보링 한번 볼까요? 요 밑에 메탈 비트 있죠, 그죠? 그 다음 코어예요, 코어. 요 안에 이 암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암이 빨갛게. 여기 코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코어 배럴이고, 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어를 담을 수 있는 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어 배럴이고, 그 다음 그거 연결한 게 뭐죠? 드릴라드. 케이싱은 공백 무너지지 않게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머드백이 뭐냐면 공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머드백 만약에 이게 케이싱을 안 하고 그럴 때 머드백을 사용해서 여기 공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투들투들하죠, 그죠? 여기 머드백. 머드가 진흙이죠, 그죠? 진흙 점성토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성분들 그 화장품에 머드가 들어있죠. 머드팩이죠. 머드 원래 머드가 점성토입니다. 그 다음에 펌퍼가 있고, 그죠? 딜리버리 홀스 워를 스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넣는 거죠, 그죠? 물을 넣고 요 동력을 이용해서 오일 펌프, 오일 탱크 있죠. 요 동력을 해서 계속 구착해 나가는 것을 로터리 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식 보링 한번 볼게요. 그 로터리 보링 계속 하는 겁니다. 요 옆에 한번 보세요. 드릴링 비트, 로터리 헤드, 드릴라드. 이게 지금 백호 중기에 지금 실은 겁니다. 드릴링 플루이드 프레셔를 간다.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보통 로터리 보드 파일링, 로터리 이것만 하느냐? 아까 뭐 했어요? 토목공사 기초용으로 사용해요. 이 집안에 있죠, 원집안 1번에. 장착을 시켜. 안착을 시키죠. 그 다음에 굴착을 해. 두 번째 굴착을 해줘, 그죠? 굴착을 해서 케이싱을 뽑아 올리죠. 요 안에 케이싱, 여기, 요 케이싱 있죠, 그죠? 요 케이싱이 있으면 요게, 철근으로 된 스틸 케이지, 스틸을 잡아 넣어서
이렇게 삽입을 해요. 삽입을 해서 요 너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쳐. 3분이고, 3분 콘크리트 쳐. 그럼 콘크리트가 안에 채워지겠지, 그죠? 채워지고 나면 요 케이싱을 인발을 해, 인발을. 케이싱을 인발을 하죠.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콘크리트 말뚝이 형성이 돼요. 요런 데도 로터리 보링을 사용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것도 그 상세하게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 굴착을 해. 1번은 굴착을 해요. 두 번째 굴착인데 케이싱, 스틸 케이지를 잡아놔, 스틸 케이지. 그죠? 두 번째 넣고. 그 다음에 요래 넣고 요 위에 이제 콘크리트 치죠, 콘크리트. 콘크리트 치죠. 이때는 뭐냐면 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케이싱을 없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치면 이걸로 뭐냐면 말뚝이 형성돼요. 파일이 형성됩니다. 파일이 뭐냐면 깊은 기초예요. 파일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공사하는데 무거우면 밑에 지반이 약하면 지반 계량을 해야 되죠, 그죠? 지반 계량도 안밀할 때 제가 잠시 설명했습니다. 물을 뽑아내서 지반이 계량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공법 썼죠. 깊은 기초를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석회석으로 넣어서 지반을 공고히 하든지 여러 방법을 썼죠. 그 중에 하나인 깊은 기초 공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 할 때 로터리 보링을 사용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료 채취 한번 보죠. 시료 채취는 지층의 구성과 두께를 파악하고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내 시험용 시료를 넣기 위하여 샘플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샘플링이라고, 샘플링, 시료 채취라고. 이때는 채취된 시료는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결함 시료와 비결함 시료로 나눠요.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두제 시간은 좀 짧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함 시료는 뭐냐면은 지금 시료 채취하는 이 부분 나중에 뒤에 요 뒤에는 여러분 기사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결함 시료는 시료가 완전히 결함되겠다. 원상태 흑입자 배열과 거주가 흐트러지죠, 그죠? 흐트러져서 원위치에서의 역학적 특성을 구성할 수 없는 시료를 결함 시료라고 합니다. 결함 시료는 디스터브드, 흐트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원래 있던 시료가. 이 용도로는 뭐냐면 입도 분석 시험하고 액성 한계 흐트러지도 되죠, 우리, 그죠? 소성 한계 시험, 함수비, 비적, 유기물 물질 성분, 흑분류 같은 흑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방법은 시굴조사, 테스트 피트, 오그 시추, 분리형, 원통 샘플을 사용하지. 계란 시료는 주로 이게 이야기한다. 비계란 한번 보고, 비계란 시료. 비계란은 원 상태의 흑입자 부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 그죠? 보존되고 원위치의 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 그죠? 비계란 시료. 근데 시료를 채취하면 사실 비교란 시료가 그게 무진장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비교란 시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무수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단위 중량 측정하고 투수성, 압축성, 전단 강도 등과 같은 역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방법은 그것도 테스트, 시굴 조사해서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이렇게 채취를 하면 됩니다. 시굴 조사에도. 그 다음에 얇은 관 샘플러, 신월 튜브 샘플러, 고정 피스톤 샘플러, 포일 샘플러, 이중관 샘플러,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개과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냐면은 샘플러 30페이지에서 31, 3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디에 비결한 시료에 사용되는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거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 각각의 샘플에 따른 특징이 나중에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결함 원인은 뭐냐면 구속 압력 제거, 그죠? 원래 있던 집안에 구멍을 뚫고 시료를 채취하면 원래 있던 압이 풀리지, 그죠? 그 제거에 의해서 응액 해방으로 시료가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
그 다음 샘플 압입으로 인한 삽입으로 인해 발생된 흙의 변형이 있겠죠. 그죠? 샘플을 넣으면 밑으로 넣으면 그죠? 흙이 변형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료와 샘플 암백 사이에 마찰이 있어. 마찰에 의해서 시료가 변형이 될 수가 있다. 시추 또는 시료 회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함수비 변화, 그죠? 함수비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함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은 그 다음 지하수 아래에 있는 흙의 수압 감소로 인한 시료 속의 기포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료가 결연이 된다. 그 다음 시료 취급과 운반 과정에서 아주 잘해야 될 충격과 진동을 가함으로 해서 결연이 된다. 그 다음 환경의 심한 변화. 결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료 채취 전 반드시 보링 구멍 내를 뭐예요? 청소해서 뭐를 제거해요? 여익로 슬라임이라고 그래요. 슬라임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 지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 지점에 흐트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해야 된다. 샘플을 소중의 깊이만큼 삽입해야 된다. 이와 달리 과다하게 삽입하면 뭐가 생기게 돼요? 압밀이 가야 되죠. 그죠? 압밀이 가야죠. 왜? 연약 집안에 과다하게 힘을 주면 뭐예요? 힘을 주면 간극 속에 물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솟아내죠. 그죠? 그래서 압밀을 받아서 시료가 원래 시료보다 훨씬 강한 시료를 얻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급적 빠른 속도로 샘플을 삽입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샘플러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된다. KSF2317. 그 이유는 집안의 흐트러짐, 슬라임의 혼입 및 마찰력을 피할 수 있다. 규격품을 사용해야지 엉뚱한 걸 사용하면 우리 규정에 왜 이 규격이 나와서 이걸 하다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하라는 거. 그 다음 내부 간극률 0.5에서 3%이어야 하고 샘플러 길이는 산실토 집안에는 지름의 5 내지 10배, 세립토 집안에서는 뭐예요? 10 내지 15배. 이거 샘플러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실토 집안은 5 내지 10. 세립토 집안이 흐트러지면 그만큼 많기 때문에 10 내지 15배까지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린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실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 시료는 채취 즉시 양단을 밀봉해서 함수비 변화를 방지해야 되지. 그죠? 그 다음 채취된 시료가 샘플러 안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덜컥덜컥 하면 이거 완전히 시료가 다 결연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자연 시료는 양단을 밀봉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평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수평. 수직으로 하면 위에 하중이 밑으로 작용을 해줘. 그러면 하중을 받아가지고 시료가 압력을 받아서 압밀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생기겠죠. 인위적인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자연 시료는 동결 또는 태양의 직사 광선을 받지 않는 시원한 곳에 보관했다. 그래서 주로 창고에 많이 보관한다. 온도 차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해라. 그 다음 자연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시에는 충격과 진동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되죠. 그죠? 자연 시료. 그래서 꼭 굉장히 차에 모시볼 때도 꼭 모시듯이 조용히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실까지 이것도 박스를 얹는데 막 던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놓습니다. 안 그러면 시료가 결연되기 때문에. 특히 연약 집안에서는 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료 채취 방법과 채취 종류와 그러니까 시추 종류와 그 다음에 샘플러가 어디 있고 그 다음 교란과 비교란 시료에 대한 어떤 샘플을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란에 대한 원인이 뭐이고 그 다음에 계란의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 많으시고 둘째 시간에 뵙겠습니다.